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사건이 강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학교, 군대, 심지어 초, 중, 고등학교까지 관련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타깃이 되고 있고요. 또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해당 범죄 가해자의 약 76%가 10대라는 점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프로필 사진 한 장이면 누구나 디지털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실태와 함께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의 아동 청소년 특별위원장이시죠. 서혜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으로 활동한 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상훈입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자리하셨는데요. 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이시기도 하시죠? 예, 임종인입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음성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연령 제한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접속했을 때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부모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피해자들의 뭔가 정신적인 충격 같은 게 걱정되긴 하죠. 당연히 뭔가 사회적으로 조치를 취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SNS 같은데 개인적인 거는 좀 많이 업로드 안 하는 그런 거를 말할 것 같긴 해요. 엄중한 처벌을 줘야 돼요. 왜냐면 1대1의 피해가 아니고 수만 명, 수천 명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해줘야 돼요. 진짜 속된 말로 사회에서 격리시킬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라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거를 하다 보니 그런 것도 하나의 폐단인 것 같아요. 뭐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거는 범죄고 성모 착취물도 범죄고 그런 걸 계속 교육을 시켜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고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것도 맞고 아이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컴퓨터는 그나마 조금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스마트폰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부정적 효과가 더 크죠. 지금 뭐 선진국에서도 SNS 금지법 나온다고 하니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딥페이크 정확하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임 교수님. 예, 그 딥페이크라는 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뜻하는 딥러닝에서 네. 딥하고 페이크 가짜죠. 그래서 합성어고요. 그래서 발전된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짜 영상들을 만드는 건데요.
이거에 이제 순기능도 많이 있죠. 예, 우리 영화 같은 데서 CG를 대체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기술 그리고 텔레그램과 같은 이런 유통 채널, 익명성을 보장하는 유통 채널 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급속하게 이제 악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동에 관련된 성 포르노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 하는 이것들이 이제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교수님, 이전에는 이런 영상들을 뭐 이른바 가짜 영상이라는 것이 합성 사진도 그렇고 짜집기가 또 뭐 어색해 보이고 짜집기라는 게 뭐 명백하게 또 엿보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 뭐 앱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주 그냥 진짜 사진 같다 또는 진짜 영상 같다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예를 들면 한 1년 반 전쯤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미 국방성의 폭파 사건이라든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고 뭐 좀 어색했어요. 그랬는데 올해 초에 나오는 오픈 AI 소라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AI들 보면 거의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쪽은요. 지난 6년간 보면은 6개월마다 2배씩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오픈 AI가 GPT-1이 2018년에 나왔는데 지금 6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6개월마다 2배씩 좋아진다는 건 2의 12승, 4,000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벽하고요. 지금 나오신 건 리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어떤 동영상에다가 얼굴만 딱 집어넣으면 대체되지 않습니까? 사실 프로 버전이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 거래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면 기존의 어떤 동영상에다가 프롬프트만 넣으면은 예. 텍스트만 넣으면은 완벽하게 말도 그 사람 목소리로 목소리까지요? 나오고 목소리도 나오고 입술 모양까지 변형돼서 소위 투자방, 리딩방 있죠. 그런 금융 사기 사건에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금융 사기를 위해서 유도가 되는 이른바 리딩 방해까지 악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저작권을 어기고 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아셔야 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배상훈 교수께는 딥페이크가 역시 성범죄에 악용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하대학에서 발생한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학생들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이 유포된 사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숫자를 몇 개를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텔레그램의 전 세계 사용자가 9억입니다. 9억.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용자는 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 관련된 어떤 것이 한 20만 정도가 이 관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된 그게 이제 중충적인 방이든 어떤 방이든 형태든 그 커뮤니티 잘 안에 있는 형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안에서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사진들. 그럼 이 사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의 졸업 사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푸사만 모은 것일 수도 있고. 프로필 사진이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뭐 예를 들면 뭐 산악회의 그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은 그런 커뮤니티 있고 거기서 모은 것들을 쭉 뽑아다가 이런 형태의 음란물을 합성해서 자기들끼리 여기서 등급을 매기거나 막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말한 얼평이나 혼평 같은 형태의 흔히 말하는 성적인 착취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거 자체를 일종의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하나 화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등급을 매겨주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수위가 높은 경우에 방의 계급이 좀 나눠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 얼굴이 있는데 몸은 좀 음란물이 협성된 그 예.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일정 정도 뭐가 가는 겁니다. 너 어디서 봤더라? 텔레그램 어디서? 예. 너 여기 있는데 너 아니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종의 당사자한테 일종의 뭐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래? 나도 텔레그램 가보니까 진짜 자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연결하고서 이제 성적인 어떤 공격을 하는 방향이 이 지금 인하대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게 22만 넘는 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엄청나고 다양하고 그 대상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군인, 뭐 공무원, 뭐 아니 이런 뭐 하여튼 다양한 교사에 이르기까지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울대 N번방 사건도 유사한 사건이기도 하고 서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인하대 사건이 이 처음 이 관련된 방이 처음 개설된 게 2020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고 오히려 알고 난 다음에는 더 큰 괴롭힘을 당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이 방이 처음 개설된 게 뭐 최근에 개설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한 20년도에 이제 최초로 개설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피해자가 늦게 이제 이 사건을 알게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합성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딥페이크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뭐 그때부터도 더 이게 해결이 되기는커녕 이제 대놓고 이제 피해자를 좀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들이 좀 피해자를 좀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어떻게 뭐 다짜고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죠. 이거 너 맞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사실 이 정도의 한두 건의 메시지만 와도 피해자들은 일상생활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수십 수백 건씩 매일 오게 되면 이거는 정말 일상을 그냥 온전하게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게 되자 이제 이 가해자들은 오히려 이 피해자 주변에 있는 지인들까지 친구들까지도 이 합성물의 피해자로 또 만들어 버립니다. 네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내가 또 네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대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을 받아서 무엇을 요구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짜고짜 계속 연락을 요구하고 또 피해자한테 욕설을 남기고 그러니까 뭐 요구하는 것도 사실 불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뭐 계속 연락 안 받으면 친구를 뭐 흉기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도 좀 서슴지 않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오프라인까지도 이제 직접적인 어떤 범죄랑 뭐 협박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지만은 않고요. 그러면은 정말 뒤늦게 나와 합성된 어떤 성 관련된 지금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발견했다. 네.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뭐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는 걸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뭐 아까 22만 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뭐 활성화된 이용자들은 그만큼 많지는 않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엄청난 수의 그 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경찰에 신고하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경찰에 신고했을 때 이제 항상 이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렵고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멘트를 지금 피해자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체증을 하고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고 또 그 방에서 들어갔다면 나오지 말고 그대로 경찰서에 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하더라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최초로 만든 사람,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자료를 모아갖고 가는데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경찰서에 민원 이제 접수가 되면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팀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약간 뭐라 그러나 이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수사상에. 사실은 그 지방청에 조금 더 전문가들이나 조직적으로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에서는 대뜸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려워요. 여기에 좀 힘들어요. 텔레그램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피해자들은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자조 모임을 만들어 갖고 서로 간에 연락을 해 갖고 피해가 얼마인지를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명단이라는 것이 그 피해자들이 만들어낸 명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어느들은 몇천 명이다. 피해가 어느 모임은 몇천 명이다. 그 명단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범죄 또는 어떻게 하면 이 2차 가해 또 3차 가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임 교수님 보면은 충격적인 게 이게 어떤 특정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특정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학생, 군인, 교사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뭐 이유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고요. 우선 첫 번째 너무 쉬워졌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성적 모욕을 주고 뭐 착취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금융 사기를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유통 플랫폼 채널이 또 다크웹이나 특히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익명성을 철저히 엔드투엔드 암호라고 그래서 종단 간 암호를 통해서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단 본부도 UAE에 두고 있지만 이 굉장히 서버도 자꾸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영장을 경찰에 이제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접촉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촉 채널이 겨우 온라인으로 뭐 하는 거 외에는 오프라인으로는 채널이 없어요. 겨우 이제 나와 있는 게 그 이후에 브뤼셀에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경우에도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규제를 하려고 하면 유럽에 이제 이후에 올해 새로 이제 나온 게 DSL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예. 디지털 서비스 액트인데 예를 들어 활성 사용자가 먼슬리 4,500만 정도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거에 좀 못 미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해도 대답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우리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프랑스 경찰에서 예. 그 사람이 이중 국적자 아닙니까? 원래 러시아인이지만 이제 UAE하고 텔레그램을 예. 개발한 사람을 예, 예. 체포를 했죠. 예, 파벨 드로프 이 사람을 체포했는데 결국은 각종 불법 행위를 본인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 방조했다 이 플랫폼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투명성이라든지 협조 의무를 어겼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 석방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며칠 봐야 됩니다. 네. 서 변호사님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배상훈 교수께서 뭐 이 방에서 이 영상 동영상 불법 동영상 방에서 단계를 나눈다는 이야기가 됐는데 심지어 이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서 합성 조작된 영상을 갖고서 수익을 한다. 이건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 디지털 성범죄는 결국에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쉽게 끊길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되게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건데요. 뭐 최근에도 보면 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나는데 텔레그램 방에 어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 주소는 뭐 우리가 유명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유명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공개가 돼요. 근데 그 주소를 타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면 그 방 안에 어떤 가상 뭐 AI가 아니면 실제 있는 사람의 사진을 넣어주면은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이미 그 방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원하는 사진 넣어보세요 하고 무료로 어떤 사진을 넣으면 그게 이제 합성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기까지 뭐 5초, 10초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인데 처음에는 무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다음부터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현금 거래는 하지 않고 또 가상화폐로 다 거래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료로 전환되고 만약에 이후에도 유료로 전환되지만 조금 예. 더 싸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면 조금 더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무료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다단계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계속 회원을 모집하면 그 프로그램을 더 쉽고 싸게 그리고 무료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괜찮네 계속 해야지 하고 싶은 네. 마음이 들면 주변에 계속 사람을 초대해서 그 방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서 거예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딥러닝과 이 페이크로 사기 영상을 만들어낸 이 딥페이크 사기 영상을 만들어내는데도 유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실제 만들어진 이 음란물 동영상을 가지고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제작을 의뢰를 받아서 돈을 받고 원하는 영상을 제작해 주는 게 사실은 되게 성행하고 있긴 합니다. 예. 자, 배 교수님께 궁금한 것은 그러면 누구의 이 사진을 이용을 하는 건지 가령 우리가 보는 어떤 딥페이크 중에서는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또 트럼프와 지금 미국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일반인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 이유 또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명인을 하는 건 저는 뭐 알아서 하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예. 유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 가해자의 범주가 일단은 10대, 20대 또 나눠줄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가장 근처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 그 자기 옆에 있는 여자 초등학생의 동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유치원이든 아니면 초등학교든 아니면 중학교든 형태에서 흔히 말하는 지인들의 집단이 대상이 되고 그것이 많이 수집되는에 따라서 이 아이의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통 청소년들의 위세죄라고 하거든요. 예. 말하자면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또래 집단에서 그 지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죄가 범죄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집단의 지위가 올라가는 형태와 연결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지인들의 사진을 몰아갖고 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하하. 그리고 그럼 그렇게 된 경우 자기가 피해자가 된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 자기 엄마 사진도 가지고 있는 보내게 되는 거고 또 뭐 그 흔히 말하는 동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겹지인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이게 다 전체가 다 피해자가 되는 거고 예. 반대로 그들이 또 가해자가 되는 그게 지금의 상태인 거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임 교수님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불법적인 음란물 영상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이 앱에 대해서 또는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보보호 이 학계의 또 태도이시나 다름없으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것이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런 걸 근본적으로 수년 전에라도 대책을 세워야 됐던 건 아닐까 싶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유튜브 아닙니까? 예.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영상물이 올라왔을 때 본인들이 이제 신고하면 우리네 같은 경우에 방심위에서 요청을 하면 유튜브에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또 표현의 자유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거나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로 심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처리하는데 막 2주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데 올라오면 그건 바로 내리는데 이런 경우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정부에서 특히 지난번에 선거 같은 거 앞두고 이 거짓 가짜 정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에다가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갖다 올리면 공직자 선거법 82조로 처벌하겠다. 이런 거 하는데 유튜브는 그런 겁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가 연결돼 있으니까 명백하게 허위 정보거나 아니면 위법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바로 2, 3일 내에 처리를 해줘요. 그 외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심각한 것이 올해 그 뮌헨 어떤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도 빅테크들이 다 모여서 딥페이크에 의한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동참하겠다 했는데 지금 AI들이 대부분 오픈 소스 AI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해결체로 얘기하는 워터마크니 각종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적용이 안 돼요. 통제불능이 예,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나쁜 행위를 하는 AI들이 다크웹 이런 데서 구독으로 다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그것이 전혀 통하지가 않고 문제는 이제 만든 다음에 유통 플랫폼으로 텔레그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 파운더를 갖다가 체포했는데 창업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어서 아마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걸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 범죄 이 가해자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10대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뭔가 접근이 쉬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호기심이 작동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이제 대다수가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 10대인 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근데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일단 이 어린 세대 자체가 사실 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유년기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상에서 이 디지털 기기를 접하면서 이 어떤 놀이나 아니면 일상 이것과 어떤 범죄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한 거예요. 예. 이건 결국에 이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 교육의 실패의 문제인 것 같고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교육이 뭔가 부족하고 이 어린 세대 친구들에게 맞지 않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의 실패 문제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것은 이걸 여전히 그냥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 그냥 또래 집단 사회에서 인정받는 무언가라고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성범죄로 이제 인정된 지가 범죄화된 지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세대일수록 이 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실제로 초중고입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이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우리 이 정말 어린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을 이 음란물의 대상으로 하거나 사진을 집어넣거나 심지어는 학교의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사 노조까지도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연령대 14세 미만인가요?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을 받아도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은 범죄성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래 집단의 경쟁제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10대가 74%입니다. 전체 이 딥페이크 문제에서 예. 이제 전 세계로 넓히면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한국에서 발생한 게 53%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발신을 한 게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전 세계 딥페이크 범죄의 반 정도가 관련돼 있다고 그 어제 그 뉴스에 났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조직의 상당수가 우리는 10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사회가 위험한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과 범죄만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무엇인가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우리끼리 장난하는데 뭐 어때라고 해서 팍팍 쏴버리는 게 그게 축축축 쌓여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대통령께서 구글 쪽에도 그렇고 특히 페이스북 저커버거 있지 않습니까? 메타에 왔을 때 접견해서 협조를 요청받아서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게 AI에 대해서 또 과도한 규제를 하면 혁신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오픈소스 AI들이 막 되고 텔레그램이 있고 특히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딥페이크가 금융 사기 범죄라든지 정치적 이루라든지 이런 데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이제 특히 애들이 큰 생각 안 하고 이게 재미로 장난으로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전과자만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에 어떤 책임감 있는 AI, 리스폰시블 AI, 특히 AI 윤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어떤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해서는 안 된 짓이다. 이거를 잘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런 점에서는 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사이버 특별 보좌관도 맡고 계시는데 학교에서 정말 여교사 또는 또래의 친구, 여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내의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작동됐을 때는 일종의 긴급 경고 시스템으로 차단한다든지 발본색원한다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다 이거로 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망으로 하지 다 않고.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학교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통신사와 협조를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망을 예. 차단하거나 데이터망을 예. 차단해야 되는데 예. 그건 대한민국의 그건 근본적으로 네.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난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딥페이크가 진짜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딥페이크의 어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AI에 대한 어떤 올바른 사용, 책임감 있는 사용 이쪽으로 교육 방향을 많이 돌리고 새로운 그쪽 방향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방적 차원 서 변호사님 말씀 뭐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이게 모든 걸 막 차단하고 막고 이런 식의 이 문제 접근은 사실 좀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또 처벌만 할 수 있는 거, 처벌이 능사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 뭐랄까요, 문화에 대한 인식, 또 그 딥페이크를 다루는 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새롭게 쓰지 않으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백 교수님, 특히 이제 이 뭐 텔레그램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플랫폼의 사이트가 됐든 계속 이런 불손한 또는 음란물이 영상이 또 돌아다닌다는 것은 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걸 차단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 숨어 있는 거를 예. 숨어 있는 거를 실제로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서버에인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숨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보이는 족족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 그 속도가 퍼지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감당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당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대 말씀드립니다. 우리 KBS 열린 토론을 다양한 연령대에서 청취하고 또 유튜브 시청하실 텐데 정말 심각합니다. 딥페이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작권을 어기고 만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 매우 심각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먼저 여쭤보고 이제 임종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이제 우리가 N번방 사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지금 이 청년 또 아동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N번방 사건 우리 조주빈인가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더 확산되고 좀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조주빈 그 N번방 사건은 딥페이크는 문제된 게 물론 없었어요. 아닙니다만, 예, 그 네. 당시는 이제 실제로 뭐 어떤 그 성착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지만 직접적인 영상물들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예. 이게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서 지금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이 4년 만에 4년 동안 엄청난 기술의 발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딥페이크를 처벌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좀 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그냥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게 합성물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합성의 수준이 상당히 조악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고 빠르고 싸게 되기는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똑같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딥페이크가 새로운 신종 어떤 그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급격하게 지금 떠오르는 거는 맞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올해 들어서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있어 왔던 범죄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고 나니 조금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지만 사실 이런 류의 범죄는 이게 범죄화되기 이전부터 사실 있어 왔고, 다만 기술의 발달 속도가 너무나 급진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76%가 10대라는 거.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 교수님 실제로 이게 10대들이라면 그걸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까? 또는 선생님들은 알고 계실까?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강력하게 이제 어떤 처벌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건 확실하게 한계가 있어요. 예.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진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제 공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회의가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떤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어떤 협조를 할 의무를 지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번에 업저보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또 지난 8월 8일 날 유엔에서 이 그동안 좀 이견이 있었던 러시아라든지 차이나 이런 데가 찬성을 해가지고요. 중국이요? 네. 중국에 가지고서는 국제 사이버 유엔 차원에서 사이버 크라임 트리티가 협약이 이제 1차 특별위원회 통과됐고 10월 달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예, 사이버 범죄 조약입니다. 예, 사이버 범죄 조약. 이게 되게 되면 좀 더 국제적으로 공조가 가능해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워낙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플랫폼에 대한 그 부분이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특히 미국 쪽에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어떤 공조를 통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께 배 교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10대가 76%나 된다. 과연 부모님들이 알고 있을까? 또는 친구들이 알고 있을까? 선생님들이 알고 있을까? 근데 참 걱정이 되는 건 알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 네가 정말 이런 녀석일 줄 몰랐어. 막 이렇게 애를 때린다든지 잡는다든지 그게 능사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옛날 사람 용어입니다. 때리고 잡는 거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자녀가 본인의 자녀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략 그것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예.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성을 높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뭐 이 화면 자체를 켜놓고 그냥 이 켜 있는 채팅창 같은 경우에 그냥 툭툭툭 하는 겁니다. 장난식으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뚝 누가 나눠주면 이건 뭐 별거 아닌데 툭툭툭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심각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부모가 그 자녀의 화면을 다 깔 것이냐. 그러면 분명히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날 겁니다. 이걸 보여주니 마느니 그냥 가정 내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강제로 뭘 뺀다. 이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그러니까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의 방법도 정부에서 일정 정도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학교에서도요. 네. 교사 선생님들이 애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예. 휴대폰 갖고 등교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다 뺐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불가능해요. 부모님도 자녀의 어떤 휴대폰에 대해서 이걸 갖다 본다든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도리어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혹시 우리 애가 그런가? 그래서 애가 조금 자백하면은 뭐 디지털 장의사인가 통해서 애가 올린 거 다 지우는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AI 시대 때 AI 윤리 교육, 사회 시민 교육 이걸 하는 뭐 접근하는 어떤 계기를 삼는 게 예. 중요하지 처벌 이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화 지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기술이 이만큼 갔는데 우리의 사회의 모랄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대응책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딥페이크 영상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작권을 어기고 만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지현 문자캐스터.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1281님, 피해자들에게는 인격살인이 되므로 살인죄에 준해서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될 듯합니다. 핸드폰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소지만 해도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4562님, 딥페이크가 만들기 쉽다고 하지만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발전된 기술 아닌가요? 이런 범죄에 악용되기 위해 기술이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요. 여기에 10대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특히 가해자 중에 10대도 많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 같네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른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게 될까요? 2301님, 딥페이크에 악용될까봐 SNS 사진을 내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방책이라는 게 코미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거론된 지가 언젠데 더 광범위하게 퍼지도록 놔두었는지 당국은 반성해야 합니다. 8291님,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성범죄도 이제 심각한 수준이네요. 몰카의 스토킹에 딥페이크의 성폭행, 살인 미수까지 안 나오는 범죄가 없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인데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비출산을 다짐하게 됩니다. 보라색피님, 너무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10대들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길래 이런 범죄가 만연하나요? 이쯤 되면 촉법 폐지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라도 선처 없이 처벌해야죠. 대책은 그 후에 마련하면 되고 처벌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종이컵 주리자님, 어린아이들이 이걸 놀이라 생각하고 범죄라는 인식은 못해서 처벌에도 의미가 없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처벌이 없으니 문제의식조차 없는 거 아닐까요? 심각한 범죄라는 걸 법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스티를 마시면님, 딥페이크 범죄 관련한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소지만 해서는 처벌이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요. 아동 성인 할 거 없이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범죄인 만큼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임지연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배상훈 프로파일러, 서혜진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지 또 어떤 심각성이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지금 이 딥페이크 영상이 미국 대선도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배부른 카말라 해리스의 이 배를 쏟아넘는 사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진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성범죄, 또 투자 리딩방, 또 선거, 어느 정도로 다양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한 2주 전이죠. 14일 날 그 뉴욕타임즈에 한번 뜬 걸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금융사기 투자 리딩 방식이죠.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두 번째가 워렌 버핏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 영상에 살짝 어떤 특정한 종목이라든지 분야를 갖다가 투자 권유하는 그런 걸 넣으면 이 사람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 이름 목소리로 입술 모양까지 바꿔가지고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속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의 경우에도 12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100억 달러가 넘는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건 경제적 피해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피해죠. 교수님 이런 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텔레그램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번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유통 채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텔레그램 접속하려면 국내 대리인이 없어요. 예. 그 대리인을 강제로 지정하게 하고 그리고 각국이 전부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문제가 생기면 3일 내에 답변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영장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조치를 취하게 한다든지 이런 국제 공조에 의한 입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다는 게 큰 문제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한 30년 전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또 성범죄 아동 특히 포르노가 괜히 심해졌어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포르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허용되는 표현이지만 예. 아동 포르노는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아동 포르노를 갖다가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몇백 개를 갖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노트북에 소지하고 있었는데 텍사스에서 징역 25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니까 이 범죄가 확 줄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아동 성애에 관해서 아주 그 엄벌을 처하는 이게 있는데 예.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서혜진 변호사께 더 자세히 예. 여쭤보고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배 교수님,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텔레그램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사이트들을 국내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원래는 이제 그 드로프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옮겨 다녀갖고 텔레그램 개발자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창구라는 것 자체에 이 오프라인은 없어요. 그냥 메일로만 가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인신구속을 해버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인신구속을 하면서 무엇인가 협의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명백한 제목을 대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프랑스랑 협조를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인을 지정하든 아니면 뭔가 창구를 하든 아니면 요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니네 사이트의 앱의 일부 부분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든 뭔가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그냥 저촉이 안 되니까 맥 놓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이 교수님. 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마침 이재명 대표도 적극 화답했고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피해 간호법 신속하게 우리 입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좁게 좁혀가지고 아동 성범죄 이게 제일 우리 사회 지금 심각하니까 예. 딥페이크에 의한 이거에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유통 플랫폼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대리인 지정부터 시작해서 협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반응 등등 해가지고 처벌을 강화하는 거 예. 이거 할 수 있는 입법을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들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사실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입법과 또 처벌을 말씀하셨는데 서 변호사님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법을 통해서 이 딥페이크 같은 범죄 처벌을 좀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성범죄와 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좀 구분해서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3월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범죄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규정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최소한의 것만 이제 범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이 되었는데요. 예. 일단 무조건 이거를 딥페이크를 만든다. 그래서 다 처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영상물 자체가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반포를 할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할 목적이 없이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사건 하다가 핸드폰에 보니까 합성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이걸 만들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피의자는 나는 그냥 개인 소장하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포 정황이 발견이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유포할 목적을 입증하기 수사기관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기소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포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 딥페이크를 이제 성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불법 촬영보다는 법정형이 조금 낮고요. 일단 법률의 태도 자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하게 보는 거는 여전히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이 4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사실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참 무지하다는 소리가 생각 드는 게 아하. 왜냐하면 가짜니까 피해가 덜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범죄 심리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자기의 몸이 아니지만은 자기로 인식되는 거에 대한 거는 공포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이 범죄 심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만든 법이 아니라 그냥 진짜는 심각해 처벌해야 돼. 가짜는 안 심각해 처벌하지 애매해.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런 입법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이 관련된 범죄 심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그런 것도 그래요. 모든가 가짜 영상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공포에 떨고 있어요. 거의 사회생활 못할 이게 또 정도거든요. 얼마나 더 어느 시간까지 확산될지 알 수도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삭제할 예.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이상하다는 이제 네. 이런 합성물 피해자들을 보면요. 영상물을 보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냥 영상물이 없어요. 이게 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수위가 높은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 한 장, 두 장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 반포될 때 거의 100장 이상 또 200, 300, 예. 몇천 장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촬영된 피해에 비교를 할 일인가. 왜냐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이미 너무나 힘들거든요. 예. 서 변호사님, 그래서 마저 여쭤보면 오늘 마침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범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은 10년이었고요. 법원의 선고는 징역 5년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공범도 아마 이 허위 영상물을 요 죄가 아마 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한 죄명을 어떻게 기소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5년이 선고됐다라는 거는 사실 이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높게 선고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로 기소되는 건수가요. 1년에 100건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넘쳐나고 이런 한 단톡방에도 몇만 명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입건되는 건수도 매우 없고요. 그리고 기소가 돼서 이렇게 처벌까지 받는 사례 자체가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5년 정도 선고받았다. 죄명이 이 딥페이크가 적용이 되었다 한다면은 상당히 높게 처벌됐다라고 지금에선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예.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냥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이거만으로는 상당히 높게 처벌받은 셈이다. 검찰의 구형은 10년이었고요. 지금 2021년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보다도 올 7월까지의 신고 건수가 뭐 거의 65% 이상 더 많을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임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거하고 달리 워낙 정교해가지고요. 실제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고 그다음에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입는 그 피해라는 것은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보통 양형 기준이 2년 반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5년을 갖다가 판사님이 하셨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라는 걸 인정하신 거고 특히 이게 이제 전부 동영상으로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입법을 하고 법이 있어야 사실 미국의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딥페이크 범죄 백 교수님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자기 특히 10살 11살 피해자 아이들이 자기 얼굴인데 그 상당히 심각한 그 수위의 그 범죄 영상을
직접 자기가 그걸 볼 때 거의 졸도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수위가 심각하고요. 그거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봤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듯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피해자분들이 극단적 선택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문밖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10대 초반에 중반 정도의 아이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게 뭐 합성물인데 어때라고 하는 그런 그 아니라는 인식은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말 심리적인 그 타격 그리고 그 심리적인 타격을 훼손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서 변호사님, 아까 이제 뭐 텍사스에서는 그 아동 성애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국 텍사스입니다. 25년 형을 구형받을 정도다라는 말씀을 임정 계속해서 하셨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딥페이크 범죄 따로 처벌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EU 같은 데서가 가장 움직임이 빠른데 일단 그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일반 법률을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연방 정부 같은 데서 이 AI의 일반적인 법률을 만들면서 우리처럼 뭐 성범죄 이렇게 성범죄 처벌법 이런 데 넣는 게 아니라 일반 법률을 만들면서 딥페이크를 가지고 신용 사기를 저질렀을 때 또는 선거 운동에 이용했을 때 뭐 성적 수치심이라든지 어떤 성적 괴롭힘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이렇게 다 그 행위를 구분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걸 되게 세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개괄적인 법률은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폭력 처벌법에 그냥 임시 방편으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건 발생할 때마다 법률 조항 하나 더 만들고 법정형 상향하고 이런 방식 말고 이 딥페이크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왜냐하면 딥페이크가 성범죄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진짜 리딩방이라든지 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딥페이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그거를 정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법률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법률은 사실은 그대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매우 늦었어요. 거기서의 문제가 네. 우리는 결과범위랍니다. 성범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어떻게 온라인 관리법, 온라인 안전법 이런 형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 법의 어떤 제정이라든가 이런 목적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에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이건 성범죄 유형이네. 그럼 여기 좀 몇 조 넣을까? 이런 식으로는 지금 이런 엄청난 시스템의 전환을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AI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적인 규제법을 만드는데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게 워낙 혁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자.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접근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여지는 또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접근 방법이 다른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심각성은 인정해가지고 개별 캘리포니아라든지 콜로라도라든지 주 차원에서는 뭐 섹션별로 이렇게 이제 법들을 만들고 연방에서는 어떤 특별 TF를 만들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스터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쪽에서 너무나 빠르게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이거 포괄적인 규제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좀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뭐 대통령실이 됐든 아니면 여야 간의 협의 사항이 됐든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면 논의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옛날에 형법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되고 나니까 이 피해가 너무 커지고 전파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AI에 의한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게 딥페이크에 의한 악용법이니까 딥페이크 악용 방지법이라든지 어떤 정보 조작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대표적인 어떤 부작용이 지금 성과 관련된 문제, 어떤 금융사기 문제,
그다음에 명예훼손 문제 이런 게 대표로 이제 예상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그런 거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일단 그렇게 나가는 딥페이크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배 교수님, 또 서 변호사님, 또 임 교수님, 자,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강제로 처벌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인식을 좀 바꿔놓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어떤 진단을 할 때 이런 처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에게 특히 10대가 76%가 가해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어떤 교육, 어떤 인식 예방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배상훈 교수부터 말씀 좀 주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분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에서의 앱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초기에 실제로는 좀 늦었지만은 사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됐어야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 진북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선과 악, 옳고 그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어떻게 교육할지는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디지털 발전의 속도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윤리 교육이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가장 좀 되게 슬픈 질문이에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짜 뭐 SNS 사진을 지운다든지 계정을 닫는다든지 이런 현상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어쨌든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률이 어떤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일이고 어디서부터는 범죄로 처벌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법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도 명확히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식의 교육도 좀 구현이 되어야지만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뭐 성인지 감수성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라든지 판단만을 강요하는 방식 이런 거는 이미 이제 그 효용이 상실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임 교수님, 엄단의 처벌이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범죄에게도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이라든지 또는 성범죄. 더구나 정치 선거에 악용하는 부분. 하지만 10대들이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아주 밀도 높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뭐 호기심이 됐든 장난삼아 재미삼아 됐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교육, 어떤 방식의 정보 또는 사이버 안전 권리 장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딥페이크 때문에 이제 사회 전체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세대 간 차이가 커요. 애들의 세계를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윤리교육이라든지 AI 윤리교육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한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영상이라든지 영상 교육 자료라든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뭐 유튜브에 올려서 1년에 뭐 몇 시간씩 강제로 듣게 한다든지 그래서 애들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사실 요즘에 대마초가 합법화돼 있는 나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호기심에 좀 해보고 그랬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약과 같은 건데 이게 마약은 재배하는 사람, 유통 채널, 복용하는 사람 다 처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약은 호기심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세대 지금 현재 방법은 잘 안 통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걸 갖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죠. 다 전과자 만들 수 없잖아요.
알파고라는 딥러닝이 나왔을 때 많은 세계인들은 경탄을 맞지 않았습니다. 또는 영화를 찍기가 힘들어진 배우를 대신해서 딥러닝 기능을 통해서 영화 장면이 완성될 때는 또 영화 팬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는 아닙니다. 딥트루스여야 되겠죠. 진실에 부합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 딥페이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과연 또 사회는 또 정부는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 세 분께 마무리로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교수부터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범죄자가 그 카톡 푸사만 수집하고 프로필 사진입니다. 네. 수만 개를 수집하고 다녔는데 물어봤죠. 뭘 하려고 그랬니 너? 그랬더니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이게 이제 범죄의 영역은 굉장히 빠르고 진화가 빠릅니다.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이거를 생각했나?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기술의 영역보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방어막이 부족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게 놔두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사회적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예.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놓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좀 그것을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타나더라도 그런 걸 좀 발맞춰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공동의 어떤 연대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교수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요 관련된 기사 보면서 최근에 뭐 댓글이 전부는 아니지만 댓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가짜인데 대체 왜 이렇게 난리냐, 호들갑이냐 이런 댓글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가짜가 정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전도되기보다는 이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일상으로 빨리 돌려놓을 수 예. 있는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는 못했습니다만 타격을 받은 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심리적 지원을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을까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임 교수님. 예, 그 AI 시대에 순기능 많지만 대표적인 역기능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에 의한 여러 해악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사실 대통령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면서 공론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강국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이거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을 갖다가 리드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시대 강국으로서 소프트 파워도 커질 게 아니라 예. 이걸 갖다가 도리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야 모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서 변호사님, 아까 제가 여쭤보고 싶기는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분 내로 시간이 한 40초 정도 시간이 되는데 이런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센터가 있고요. 예. 또 경기도, 서울, 부산 이런 광역시 4군데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거기 가시면 유포 관련된 모니터링 다 받을 수 있고 삭제 지원 받으실 수 있고 법률, 의료, 심리 지원까지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가짜가 사람 잡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